이번 연휴 때 얼굴 좀 보자. 나 이번에 못 내려가. 어떡하지? 너? 작년에도 안 오지 않았어? 저번 추석도 핑계 대더니. 너 너무 시댁만 챙기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어째 매년 일이 이렇게 돼버리네. 추석엔 어머님이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했던가?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올해는 신우가 결혼한다고 하네. 그 싸가지 없는 신우가 결혼한다고 친정에도 못 올 일이야? 결혼하고 나면 그 집 사람 되는 거라고.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인데 다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허, 하기사 말이야. 부치긴 나름이라곤 하지만 어디 외국으로 살림 차린대? 그러게. 신혼살림도 바로 지금 거리에 차리는 것 같은데. 몰라. 그냥 말 붙이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어.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보러 한 번도 못 온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안 서운해하셔? 왜 아니겠어. 그래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본인들은 개의치 말라고 하시지. 근데 그게 어디 쉽게 되나? 그렇지. 너 대신 나라도 가서 어머님 아버님 뵙고 와야겠다. 암튼 진짜 너네 시어머님도 별나셔 별나셔. 친정 간다는 말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시는 분인걸. 신우도 그렇고. 근데 너희 남편은 뭐래? 너 매번 친정 못 가는 거 아무 말 안 해? 꼭 명절 아니더라도 주말 이용해서 한 번쯤 올 법한데 전혀 안 오니까. 주말에 가는 건 내가 그러지 말자 했어. 엄마가 소아병원에서 조리하시잖아. 쉬는 날이 주말이랑 잘 안 겹치더라고. 그리고 주말이랑 겹쳐도 괜히 쉬시는데 가서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도 어머니는 너 오시는 거 더 좋아하실걸? 그렇겠지. 그래서 올해 여름휴가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어. 내가 아주 지난 3년치 못 간 걸 가지고 으름장을 놨더니 자긴 오히려 모시고 해외 나갈 준비 중이었다면서 으스대더라. 그래도 네 남편은 친정을 챙기긴 하네. 우리 신랑은 글렀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 인간 안 잡아가고. 뭐래. 잘 살고 있으면서. 모르면서 그런 소리 마.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산다니까. 그 인간 말하자면 3박 4일을 떠들어도 모자라. 아 진짜. 그래서 이번엔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 나도 그래.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 기집애야. 아휴, 추석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올 추석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갈게. 여름휴가도 친정 식구랑 여행 가는데 추석 때 보내주겠어? 너네 어머님이?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긴 하지. 그럼 추석 때 볼 수 있기를 바라보자고. 그래, 종종 연락할게. 며칠 후. 명절 전에 우리끼리 좀 돈독해지자는 의미로 건배! 두 사람 결혼 축하해. 에이, 형님. 그런 자리라면 저희 둘이 따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돈독해지려면 아무래도. 그쵸? 둘이 따로 보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가족이 될 사이인데 다 같이 보면 더 좋지. 남자들은 또 남자들만의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자들은 이해 못하는 아시면서. 글쎄, 우리 와이프는 이해심이 넓은 여자라서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지. 또, 오빠는 맨날 그렇게 언니 편만 들더라. 여기서 또 무슨 편을 나눠. 훈디 씨가 남자끼리 보자 그러면 남자끼리 보는 것도 좋지. 이러고 말면 되잖아. 꼭 그렇게 언니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을 해야 돼? 내가 뭘 어쩌다고 그러는 거야? 참나. 두 분, 오늘 저희 가족으로서 더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짠 해요, 짠. 그럽시다, 형님. 형님도 짠 하시고, 형수님? 또 짠. 전 형수님이 아니고 아주머니라고 부르시는 게 맞아요. 아주머니요?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전혀 아주머니 같지 않으신데요? 어머, 그래도 호칭이 그게 맞거든요. 가족끼리 그런 호칭을 쓴다고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형님이 아니시니까 전 그냥 형수님이라고 부를게요. 아, 물론 이런 사석에선 상관없긴 한데, 언니는 뭘 그렇게 꼬치꼬치 타져요? 여기 다 시가 식구들이잖아. 그냥 네 하면 될 일을.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올바른 말을 알려주는 거죠. 암튼 아내의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땐 아주머니가 맞아요. 우리끼린 뭐라 불러도 상관없긴 한데 어른들 계실 땐 바로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참 쉽지 않네.
다들 한 잔 받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형님 먼저, 다음은, 어, 다 안 드셨네요? 네? 이렇게 밑에 까시면 안 되죠. 고삐리 양치도 아니고. 뭐라고요? 형님이 술을 이상하게 배우셨나 보네. 이렇게 깔고 마시면 안 돼요. 쭉 다 비우셔야지. 가족끼리 마시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우리 와이프 술 잘 못 마셔. 자꾸 주지 마. 다 같이 마시는 자리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형수님, 어디 가서 이렇게 술 드시면 욕먹어요? 제가 술 마시는 스타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나 줘. 내가 마실 테니까. 다 같이 마시는 자리에 이런 사람 있으면 흥이 깨지죠. 너무 민폐신 거 아니에요? 민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이 사람한테 민폐라고 한 거야? 오빠,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럼 지금 저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오빠는 내가 동생인데 왜 훈지 씨한테 화를 내? 우리가 진짜 가족인데. 오빠는 맨날 언니 편만 들더라?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성질 내고. 야,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기로서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런 자리 만든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 앞에서 내 와이프한테 고삐리니 양아치니 하는 헛소리 하는데 어떤 등신 같은 놈이 가만히 있어. 그렇게 누가 술을 마시다 말래? 언니가 깔끔하게 다 비웠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언니한테 뭐라고 하라고. 가족끼리 마시는데 술잔에 물을 타 마시든 마시다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는 쪽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오빠가 그런 식이니까 언니가 시댁 식구 어려운 걸 모르지. 시댁 식구 어려운 거? 진짜 내 동생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허접하다. 그런 생각이라면 이런 자리도 간도. 오빠! 사과할 거 아니면 오빠라고 부르지도 마. 매제도 마찬가지야. 같은 생각이라면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야, 가자. 여기 더 못 있겠다. 형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같은 남자로서 좀 봐주시죠. 야, 네가 사과 드려. 내가? 싫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신우라니까. 그럼 남자인 내가 사과해? 네가 좀 해. 그래도 형님이 나랑 비슷한 나이대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가시면 난 앞으로 누구랑 노냐? 됐어요. 그런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 훈지 씨랑 놀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저한테 실수하신 건 그쪽인데 왜 아가씨더러 사과하라 하세요? 일 없고요. 우린 갑니다. 더 드시다 갈지 말지는 알아서 하세요. 언니, 이렇게 가면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언니가 우리 사이 다 갈라놨다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제 협박까지 하냐? 가지가지 한다. 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저희는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두 분 결혼 축하드려요. 다음 자리에선 좋은 얼굴로 봬요. 다음 날. 너 어제 대체 무슨 말을 한 거니? 뭐라고 했길래 애가 집에 오자마자 서럽다고 펑펑 울어. 아가씨 말씀이세요? 그럼 그러면 전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별로 한 게 없는데 애가 그래? 어제 훈기도 같이 있었다면서. 남편 될 사람 앞에서 애를 망신을 줄 수 있니? 망신이라뇨.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언쟁이 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술 마시는 걸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술을 못 마시면 가지 말지 그랬니? 결혼이라는 게 1년치 대사인데 사소한 일로 그렇게 애를 속상하게 해서 되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그렇게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네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아직도 휘진이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신우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던데 넌 어째 그렇게 애한테 관대하지 못하니? 너무 서운해요, 어머니.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타박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나름 아가씨가 하시는 일이나 말들 잘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그런 애가 이런 사달을 만들어? 그럼 눈앞에서 민폐라느니 주는 술 족족 마시지 못해서 분위기를 망친다느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제가 그냥 참았어야 된다는 말이신가요? 네가 꼬아서 듣는 거다.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색해서 받아들이면 말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어떡하니? 혜진이가 시집가서 남편한테 사랑받고 잘 지내야 될 텐데
같은 가족으로서 그 정도 못 받아줘. 그걸 참고 넘어가 주는 게 과연 아가씨를 위해서 좋은 일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효석 씨 들어오면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의견은 이러하시니 우리가 어찌하는 게 좋을지요. 거기에 왜 효석일 끼워넣니? 그냥 네가 전화해서 사과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화를 낸 사람은 효석 씨예요. 근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대뜸 제가 사과를 할 수는 없죠. 이건 저희 부부의 의견이니 상의해서 저희끼리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넌 네 스스로 그런 결정도 못 내리니? 사사건건 남편 뒤에서 뭐 하는 짓이야? 효석이한텐 한마디도 하지 말거라. 알겠어? 그럼 저도 아무 조치하지 않을 거예요. 효석 씨 의견에 반대되는 일 하고 싶지도 않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전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래가지고 이번 설에 무슨 낯으로 애들을 보려고 그러니? 서로 불편하지 않겠어? 전 괜찮습니다. 어른들께 패기지지 않도록 행동은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다 큰 성인들 일이에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저한테만 사과 강요하시는 모습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강요를 한다고 그러니? 난 그냥 네가 윗사람이니까 아량 베푸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윗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르쳐야 할 일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제 의견은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알겠다. 이후의 일은 그럼 너네끼리 알아서 해. 설날. 힘들지? 어제부터 차례상 음식 차리고 치우고. 괜찮아. 이미 너랑 결혼할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었어, 이런 건. 그나저나 어제부터 휘준이 얜 주방으론 코빼기도 안 비치네. 아가씨 원래 주방에 안 오시잖아. 난 어머님 그런 마음은 이해돼. 나도 우리 사이에 딸 생기면 주방 일은 안 시키고 싶은 것 같을걸? 그래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넌 어제부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괜찮다니까. 나 의외로 주방에서 음식하고 하는 거 별로 안 힘들어. 재밌어, 음식하는 거. 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소린 거 다 알거든. 그냥 우리도 집에 확 가버릴까? 행여나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꺼내지 마.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어머님 쉰기가 많이 불편하셔. 저번엔 고모님 모신다고 하셨잖아. 그때까진 있어야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번 설에는 아무도 가지 말고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신 말씀 들었잖아. 들었지? 정말 억지스럽지 않아? 그게 설 연휴 내내 집에서 온 가족이 부대끼고 있을 이유냐고. 다른 건 몰라도 잠은 집에 가서 자자. 너도 불편하잖아. 그럼 나도 편하긴 한데. 그럼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내가 말씀드렸다간 삶은 호박이 2도 안 들어가. 난 정말 우리 엄마가 이런 시어머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보니 엄마의 제2의 인격이 보인달까? 어허, 그런 소리 하지 마. 물론 자기는 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겠지만 낳아주신 부모님 안 좋게 말하는 거 별로 매력 없어.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매력이 점점 떨어지네. 세상에, 이렇게 못난 남자였나? 알겠어, 알겠어. 그럼 떨어진 매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볼게. 잠은 집에 가서 잘 수 있도록. 파이팅! 거실. 이따가 고모 오시고 나서 저녁 먹고 나면 우리도 가도 되지? 왜? 집에서 자고 가는 거 아니었어? 잘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서 자. 어제 음식하고 거실에서 잔 것도 불편했는데. 네 집인데 뭐가 불편해? 듣는 엄마 너무 서운하다. 그리고 넌 네 방에서 자면 되잖아. 너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 거긴 침대가 싱글이라 둘이 자기 비좁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 방에서 같이 자지 말라며. 당연하지. 버젓이 집안에 부모가 있는데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같이 잠을 자니? 맞아, 맞아. 그건 좀 그래. 아니, 우리도 결혼한 지 3년째고 잠자면서 뭘 한다는 것도 아닌데 같이 잠도 못 자? 부부인데?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튼 엄마 생각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넌 네 방에서 자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자면 딱 좋은데 왜 그래? 밤중에 누가 거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불편하니? 가만히 있어봐. 너도 어제 거실에서 잤어? 아이, 그럼 다 방 안에서 잤는데 애 혼자 거실에서 자라고 해? 하루 종일 일하고 혼자 거실에서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렇긴 못 되지. 아이, 엄마 진짜 혜진이였어도 엄마가 그랬겠어? 세상에. 그럼 너도 어제 거실에서 잤다는 거야? 아니,
멀쩡한 방을 놔두고 왜 바닥에서 잠을 자? 은하는 바닥에서 자라고 해놓고 그건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원래 여자는 시댁에서 그 정도 불편하면 감수해야 되는 거야. 맞아. 오빠가 이런 식이니까 언니가 나한테도 막대하는 거라니까? 엄마 봤지? 오빠 이렇다니까? 혜진이 말이 맞다. 네가 시댁 식구들보다 마누라를 더 챙기니까 애가 콧대만 높아져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백마디를 대꾸하자니? 이게 다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라니까? 둘이 정말 왜 그래? 둘 다 비상식적이야, 정말. 엄마, 혜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시가에서 이런 취급당하면 좋겠어? 거기서 왜 혜진이 시가 얘기가 나오니? 맞아. 효석이네 집은 크리스천이라 제사 없어.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래. 혜진이는 고생할 일이 없지. 얼마나 다행이야.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나 여기에 기운 빼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도 좀 적당히 해. 아무튼 저녁 먹고 나면 우린 갈 거야. 내일 다시 올지 말진 모르겠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은데. 새해맞이 집 청소도 해야 되고 효석이 혼자 산다는데 명절 음식 좀 해서 가져다 주고 하면 좋잖아. 일손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럼 이번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말라는 게 은하 보고 청소하고 혜진이 남자친구 먹을 반찬 만들려고 그런 거였어? 그럼 그 많은 일을 내가 해? 아니면 결혼식 앞둔 꽃 같은 신부한테 시켜? 원래 시댁 굳은 일은 며느리가 좀 알아서 척척하고 그러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런 억지가 어딨어. 쟤 결혼하고 여태까지 친정집에 한 번도 못 갔어. 워낙 멀어서 명절같이 연휴가 끼지 않으면 가기 힘든 거 알잖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엄마가 못 가게 해서 인사드리러 가지도 못했잖아. 그 핑계란 것도 막상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는데 은하는 지금까지도 나한테 별말 안 하고 묵묵히 참아주는 애라고. 근데 올해는 청소시켜야 돼서 못 가게 했더니 그럼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엄마가 굳은 일을 다 해야겠어? 맨날 불러다 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네 집사람만 감싼다니? 원래 명절 같은 큰일 겪으면 뒤처리할 게 많은 법이야. 엄마 혼자라면 몇 날 며칠 고생할 일을 은하가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그럼 효진이 시켜. 당장 이번 추석부터는 우리도 친정 내려가고 할 거니까 은하한테 자꾸 안 해도 될 일까지 시키지 말라고. 은하도 별말 안 한다며. 근데 왜 네가 먼저 나서서 그러니? 네 엄마가 혼자 일하다가 힘들어서 아팠으면 네 속이 시원하겠어? 혜진이는 당장 봄부터는 없잖아. 오빠 진짜 결혼하더니 사람이 너무 변했다. 이게 다 언니 때문이지? 언니가 오빠를 조종하는 거라니까? 아, 진짜 언니 너무 여우 같아. 그러게나 말이다. 뭐라고 하시던 저희 오늘 저녁까지만 먹고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명절부턴 장인 장모님 뵈러도 꼭 갈 거고요. 네 마누라가 일 좀 한다고 탈니? 탈어? 그래도 저녁 먹고 설거지는 하고 갈 거지? 네가 해, 설거지 정도는. 어제부터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으면서 어딜 또 부려먹으려고 해? 아, 내가 설거지를 어떻게 해? 엄마, 그건 맞지. 혜진이가 해본 적도 없는 설거지를 어떻게 하니? 그거 한 번 더 한다고 어떻게 안 돼? 정이 잠은 집에 가서 잘 거면 저녁 먹고 설거지 해놓고 가라 그래.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오고 피곤하면 넌 집에서 쉬고 은하만 보내도 된다. 밤. 알고 있었어. 대충 눈치로. 알고 있었다고? 그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명절 치르면 대청소하시곤 했잖아. 멀쩡한 그릇 죄다 꺼내서 다시 닦고 이불 빨고 그런 일들. 올해도 아가씨 결혼 핑계는 대셨지만 그냥 청소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했지.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말렸을 텐데. 뭐라고 말을 해? 자기 어머님이 날 종부리듯 부리시는데 대신 좀 못하게 해줘라. 뭐 이렇게 말해? 그래야지. 그래서 자기가 어머님하고 싸우면 내 마음은 홀가분할까? 어? 몸은 편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늘 무겁겠지. 나 때문에 자기가 어머님하고 등졌구나. 모자 사이를 내가 갈랐구나 하고. 그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자꾸 못되게 하는데 난 뭐 보고 있기만 해? 그럼 내 마음은 편하겠어? 내가 불편한 것보단 자기가 불편한 게 좀 나은 것 같지 않아? 진심이야? 농담이야. 근데 뭐 명절에만 유달리 심하신 거니까 나도 그냥 참을만 했어. 엄마 아빠 보러 못 가는 것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부턴 그러지 못하시도록 해야겠어. 내일 가서 진짜 제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뭐 그렇게 해준다면 좋은데 그래도 어머님하고 너무 싸우지 마. 상냥하고 좋게 좋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
그치? 알겠어. 그렇게 할게. 다음날. 넌 피곤하면 집에서 그냥 쉬고 애만 보내라니까 뭐하러 같이 와? 바늘 가는데 실이 와야지.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해. 같이 다녀야지. 어이구, 잘 났다 그래. 엄님, 밤새 잘 주무셨어요? 아가씨는요? 걔는 어제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 효석이 만난다고 나갔거든. 다 군 기집애가 외박이나 하고 엄만 그걸 그냥 놔뒀어요? 뭐 어떠니?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미 결혼한 우리는 밤에 같은 방도 못 쓰게 하면서. 그거랑 이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너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넌 네 방에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 밖에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방금 일어나서 씻고 왔는데 무슨 낮잠을 또 자. 싫어. 나도 거실에서 은하 도와줄 거야. 네 마누라 안 괴롭혀.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뿔난 시어머니? 뭐라고? 이놈이? 오늘은 내가 은하랑 같이 2배로 더 집안일 해줄 테니까 추석부터는 장인 장모님 뵈러 가는 거 뭐라고 하지 마요. 또 그 소리야? 시집을 왔으면 출가 외인이야. 왜 그렇게 친정을 못 가서 야단이니? 대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명절 때 길이 얼마나 막히는데 그 고생을 자처해. 장모님이 소아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연휴 때 아니면 찾아뵙기 힘드니까 그렇지. 친정집이야. 부모님 위독하시면 그때나 가서 찾아뵙고 그러면 되는 거야. 뭐 한다고 뻔질나게 드나들려고 해. 어머니? 위독하면 찾아뵈라뇨. 그럼 돌아가시기 전까진 보러 가지 말란 소리세요? 출가 외인. 넌 그때도 모르니?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고 우리가 네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어제도 그렇고 너네한테 무슨 소리를 찌꺼리길래 착한 내 아들이 나만 보면 네 편을 들지 못해서 안달이니? 그러게요. 제 이야기는 제가 직접 어머니께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불편할 얘기를 효석 씨에게 의지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렇지? 네가 그랬을 줄 알았다. 아니고서야 효석이가 이렇게 집안 식구들한테 막대하는 애가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아가씨와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특히 아가씨가 저한테 자주 하시는 시가 식구들이 말하면 그냥 내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토달지 말아라 하는 말이라든가 시댁이만 오면 말 그대로 종부리듯 저한테 일을 시킨다든가 아가씨와 제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앞뒤 사정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저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사실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묵묵히 있었던 건 저 때문에 집안에 큰 소리가 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도 있었고 시집가기 전에 딸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잘 아는 애가 왜 이제 와서 구구절절 말이 많은 건데? 그리 이해를 잘 한다니 내 말도 알아듣겠네. 친정 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앞으로 혜진이한테 잘해. 아니요 어머니. 지금까진 그냥 묵묵히 했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점점 도를 넘어서시는 것 같아서요. 방금 하신 말 같은 거요. 방금 하신 말? 저희 부모님이 위독하시기 전까진 친정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요. 그건 선 넘으신 거죠.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가씨도 그렇게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도 곧 시집 가시잖아요. 그럼 시집 가신 이후론 어머님, 아버님이 위독하시거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누셔야겠네요. 뭐, 뭐? 어머님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아가씨는 결혼하면 이제 출가 외인이시니까 어머니 말하면 저희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저쪽 집안 사람이지. 그럼 아가씨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남처럼 지내는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이나 장례식에서나 보고 걘 찌근거리에서 살게 될 건데 꼭 그럴 필요가 있니?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어디에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멀리 살아봤자 차로 몇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도 마음을 좀 크게 써주세요. 어머님도 당장 아가씨 못 보고 살게 된다고 하니까 뜨끔하셨죠? 내가 언제?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저 부모님 뵈러 자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사정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라고 차례 지내고 네 친정 간다고 가버리면 뒤처리고 설거지고 그런 건 누가 하고? 제가 전날 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가씨는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아가씨도 같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도 일 안 하려고요. 생각해보니 나중에 딸을 낳아도 너무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아가씨처럼 잘할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신우 상견례장. 미쳤어? 너네 엄마 좀 말려봐. 내가 어떻게 나보고 새벽 기도를 다니래? 너네 엄마라니 말 조심해야지. 그리고 우리 집 기독교인 거 알잖아. 너 어차피 집에서 놀 텐데 엄마랑 같이 새벽 기도 다니는 게 뭐가 힘들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야? 난 아침잠 많아서 못해. 난 기독교도 아니잖아. 나랑 결혼하면 너도 당연히 기독교인 거지. 언제는 크리스천이라 좋다며? 나까지 새벽 기도 가라는 말 듣기 전이었지.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생각 안 했어. 그 말은 뭐야? 그럼 지금 결혼을 없자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을 없는다뇨? 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지금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언니도 들었죠? 저보고 새벽 기도 나오라잖아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나가요? 언니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언제는 크리스천이라 제사 안 지내서 좋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보태겠어요? 차라리 제사 지내는 게 낫지. 어떻게 새벽마다 기도를 나가요? 기독교인들이 모두 새벽마다 기도를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아요. 아가씨도 이제 그 집 사람 되시는 거니까 결혼하신다면 각오하셔야죠. 그리고 이왕지사 가시는 거 억지로 가시지 말고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아가씨도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가 식구들 하는 말에 토달지 말라고. 뭐라고요? 언니, 지금 내 상황이 고소한 거죠? 언니라면 나가겠냐고요? 제 생각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튼 두 분 얼른 이야기 마치시고 들어오세요. 어른들 모셔놓고 이렇게 오래 자리 비우시면 안 되죠. 얼른 들어오세요. 맞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토달지 말고. 반년 후. 엄니, 부르셔서 오긴 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머리야. 얘 좀 어떻게 해봐라. 어젯밤에 짐 싸들고 와서 안 돌아간다고 난리야. 애 좀 달래서 집에 좀 보내라. 어젯밤에요?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이혼할 거야. 정말 못 살겠다고. 이 철없는 거사. 이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야? 좋아 죽겠다고 한 지는 언제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난리야. 아, 몰라.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것도 화딱 지났는데 후기 아침까지 차려야 되잖아.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 정도는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 그래서 짐 싸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언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봉사 가는데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몇 시간 있고 사람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시키질 않나. 툭하면 같이 저녁 먹자시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고 밥 차리를 하시질 않나. 이러다 말라 죽겠다니까요. 그러시군요. 게다가 훈기 동생은 어떻고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툭하면 용돈 달라, 뭐 사달라. 자기 여행 갔는데 돈 없다고 징징징.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제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양심도 없어. 그건 아가씨도 저한테 많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희도 아가씨 용돈 많이 드렸는데. 가방에 구두에 사달라는 것도 제법 사드리곤 했잖아요. 시댁 식구들 챙겨야 되는 게 도리라면서요. 제가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이 뭘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 들고 오신 가방도 제가 해드린 거고 구두는 몇 번 신으시곤 발에 안 맞는다고 구석에 처박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가씨가 당해보니 영 어려우신가 봐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 내 좀 달래서 집으로 보내라고 불렀더니 무슨 소리라는 거니? 어머님도 역시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죠? 아가씨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했으니까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이런 생각이신 거죠? 마? 엄마 진짜야? 아,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시댁만 가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청소해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간식 챙겨라. 게다가 그냥 시댁 가서 앉아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 교회 가는 것도 그래. 어머님하고 아직 어색한데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억지로 웃느라고 얼굴 근육도 마비 올 것 같다고.
아니, 그 집은 왜 너한테 그렇게 다 시킨다니? 우서방은 뭐하고? 걘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지 엄마 말이 법이라니까? 오빠가 언니 생각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지. 아휴, 우서방 그놈이 제일 나쁘다. 어쩌면 좋니? 어쩌긴 이혼할 거야. 이혼 말 좀 그만해. 넌 좋은 생각이 없니? 좋은 생각요? 그래,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알아서 잘 살려고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볼 면목이 없긴 한데 그런 말 이제 와서 하시면 뭐래요. 어머님도 막상 아가씨 보니까 애잔하신가 보네요. 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 시간 사람이란 말도 안 쓰고 언니한테 예의 없이 굴지도 않을게요.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말 정말이죠? 네, 네, 그럼요. 언니 좋은 방법 있어요? 좋은 방법이랄 게 있나요? 그냥 저처럼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일단 새벽 기도를 가든 아침밥을 차리든 둘 중 하나만 하세요. 난 원래 둘 다 안 하는데 너를 위해 둘 중 하나는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씨알도 안 먹히면요? 그럼 둘 다 안 해야죠. 난 그래도 널 위해 이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넌 아예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나도 할 수 없다고 해야죠. 그러다 이혼당하면 어떡해요? 아가씨는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까지 드셨는데 이혼당하는 게 무서우신 거예요? 어, 그렇네요. 그럼 나머지는요? 시댁에서 자꾸 일 시키는 건요? 그건 아가씨, 어머님하고 점점 친해져 보세요. 그 정도는 아가씨도 노력을 하셔야죠. 어머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불편함은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시댁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그다지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아가씨는 저하고 다르시니까. 정이 힘드시면 시댁에선 할 일 다 하시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죄다 시키세요. 난 시댁에서 일 많이 하고 와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안일은 오늘 너가 다 해. 이러면서요. 훈기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할걸요. 그럼 아가씨도 같이 하지 마세요. 그럼 집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럼 사람을 불러요. 요새 청소업체 있잖아요. 강수이긴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분명히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요? 절 믿고 해보시라니까요. 언니, 혹시 언니도 쓰셨던 방법이에요? 전 청소업체까진 안 불렀어요. 효석 씨는 알아서 척척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댁에서 집안일 좀 하는 거 괜찮거든요. 집에 가면 편하니까. 뭐라고? 그럼 그동안 효석이가 계속 집안일을 했다는 거야? 그럼요. 매일은 아니고 명절 전후 정도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계속 그랬죠. 와, 언니 짱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가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건 없어요. 도망치는 것도 수는 아니니까요. 네, 네, 언니.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 과일이나 좀 먹자. 가서 사과 2개만 깎아. 엄마, 내가 깎아올게. 둘 다 서서 그러고 있지 말고 소파에 좀 앉아있어. 정신 사나우니까. 엄마가 깎아온다고? 그래. 보셨죠? 결국 뭔가 변화는 생긴다니까요. 어머니, 커피는 제가 탈까요? 그냥 블랙으로 드실 거죠? 그래. 얼음 왕창 넣어서 아이스를 좀 타줘라. 마시고 속 좀 가라앉히게. 네. 아가씨도 아이스? 네. 언니, 컵이랑 얼음은 제가 준비할게요. 네. 그럼 다 같이 주방으로 가요. 추석. 언니, 벌써 대구 내려가는 중이에요? 어머님이 뒷정리 해주신다고 가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일찍 출발했어. 아쉽다. 난 방금 집에 왔어요. 언니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벌써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 미리 연락하지. 그럼 기다렸다고 얼굴 보고 출발했을 텐데. 괜찮아요. 다녀와서 보면 되죠. 저번에 보니까 외곽에 베이커리 카페 크게 생겼던데 브런치 하러 갈까요? 그럴까? 예배 안 가도 돼? 그거 이제 안 가요. 아침 안 차려주고 갔더니 현기가 가지 말래요. 자긴 불편한 게 더 싫었던 거죠. 잘 됐네. 시댁에서도 빨리 나왔나 봐. 지금 시간에 집에 간 거 보니까. 네. 뒷정리할 때 훈기도 막 같이 정리하자고 말했더니 눈치 보면서 빨리 친정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하는 거 싫어서 그런 거지 뭐.
속이야 어찌됐든 너한텐 잘된 일이네. 그래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어느 정도는 너도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언니. 그럼요. 훈기도 처음엔 엄청 자기 멋대로 굴더니 제가 하기 싫은 건 싫다고 말하니까 점점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신 저도 훈기가 말하는 건 잘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잘하네. 그렇게 서로 자기 의견 말하면서 조율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언니, 새삼스럽지만 정말 그동안 미안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은 됐어. 그, 남동생은 어떻게 됐어? 아직도 철없이 굴어? 아, 그건 그냥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어요. 사실 돈이야 훈기 씨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딱히 크게 문제될 금액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 그래도 너무 선이 넘는 정도까진 맞춰주지 마. 그러다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건 제가 아니라도 훈기가 잘할걸요? 언니, 이제 전화 끊어야겠어요. 자꾸 통화하고 있으니까 훈기가 영 뻘쭘한가 봐요. 그래. 아직 친정집 불편할 텐데 잘 챙겨줘. 우린 연휴 끝나고 보자. 네, 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철없는 아가씨. 며느리 사정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어머님이 지금은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가씨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지금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어요. 첫 아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서로 의지해가며 출산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이와 조카 아이가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분명 제 삶의 큰 행복이 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